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 이론적인 내용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적용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61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례에 보시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이자 비용 차입금 원금 관련해서 이자율이 나와 있죠. 자, 이 이자율로 해서 우리 이제 인정이자를 계산을 한다면 당좌대출 이자율이나 가지급금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개정에 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면 우리 당기대여금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있죠. 갑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관계회사의 갑법인 8월 1일자부터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 이자는 3% 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도 개정 과목을 찾아보시면 5천만 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 2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에서 134번 개정 과목에 가지급금 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가지급금은 당연히 이제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과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 성격을 동시에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기대여금은 원래 대여금이지만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세법상의 가지급금이 됨과 동시에 세무조정 시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대여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장기대여금도 가지급금, 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성격을 부여를 함으로써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인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갑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교재는 이제 그 사례 부분에 대한 설명 부분으로 362페이지와 363페이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가지급금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차입금, 인정이자 계산, 을지와 갑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자율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이자율을 클릭해 보시면 1번 당좌대출 이자율, 2번 가중평균, 3번 89조 4망 1호 당좌대출, 89조 4망 1호의 2의 당좌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례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 1번을 선택하게 되면 스스로 신고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2번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고 3번은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4번은 이제 대여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당좌대출 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사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급금과 관련되는 부분을 데이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직책과 성명,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은 우리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성격이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적용 번호는 1번, 4번, 보통은 1번, 4번으로 하고요. 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1번, 4번, 한라사는 2번, 5번, 소백사는 3번, 6번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134번 가지급금을 백두산과 한라산과 소백산을 동시에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적용 번호를 이렇게 쌍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지급했을 때 적용 번호, 회수했을 때 지급 번호를
인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인별로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까지 같이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가지급금과 대여금 성격으로 대여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체 적수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될 수 있는 가수금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는 그 가수금에 대한 적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가지급금 적수가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차입금과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2번의 차입금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탭이 넘어갑니다. 자, 탭을 넘겼어요. 자, 기본적으로 거래처 우리 F2번을 통해서 차입금과 관련되는 거래처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계정과목 설정,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해서 있는데 뭐 전체 거래처든 현재 거래처든 불러오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당좌 차월과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계정 이외에 다른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 설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정과 필요한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고 하신 다음에 차입금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입금이 반영이 되고 나면 이자율별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불러오기를 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2억 4천으로 이렇게 총액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국민은행에서 들어오는 게 2억 4천 총액입니다. 근데 국민은행에서 들어온 이자율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1억 원은 이자율이 2.5%짜리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기 2월 관련되는 부분이었는데 나머지 1억 4천은 금액이 다르죠. 이자율이 4%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그 변동 이자율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1억 4천에 대해서 원래 6월 30일까지는 4%였고 7월 1일부터 3.5%로 변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자율이 변동되게 되면 이자율이 변동된 시점에서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걸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면 3번 상환이 됩니다. 자, 7월 1일 날 상환을 했습니다. 1억 4천 상환하고요.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7월 1일 날 얼마를 원액 그대로 하고 이자율 3.5%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알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이자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변동이자 같은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하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하려면 이자율 변동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입금과 관련되는 이자율이 다 정리가 되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할 때 우리 361페이지에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라고 해서 17.33% 이자율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이 이자율은 채권자 불분명한 거는 이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쪽에서 송금 불산입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런 이자율은 전부 다 제외하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364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에 내용이 나와 있죠. 이자율 및 지급이자 입력 시 다음 이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비실명 채권으로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 이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이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시면 되고요. 3번으로 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인별로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가중 평균 차입 이자율을 확인하시고자 하신다면 상단 부분에 CF2
가중평균 이자율이라고 조회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조회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탭으로 가서 인별로 계산되어 있는 인정이자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계상액, 갑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계상액이 125만 원이었죠.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25만 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이 어떻게 되죠? 비율이 5% 미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무조정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두산과 박주주에 대한 차액 부분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5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 인정이자 계산 갑지에서 인별로 계산된 인정이자와 회사 계상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계산한다라는 건데, 동그라미 6번 회사 계상액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의 장부 금액을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요 회사 계상액에 대한 부분을 기억부터 리얼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리얼 부분에 보시면 이자 상당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에 장부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반영한 경우에는 이때도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부에 반영한 이자 상당액을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관련되는 부분을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정이자 관련되는 부분은 인별로 소득 처분 기준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이사와 관련되는 부분, 출자자와 관련되는 부분을 상여 배당으로 이렇게 소득 처분을 했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 368페이지의 사례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8페이지는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사례 회사 코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를 변경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자료는 똑같습니다. 자료는 똑같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입력 방법,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데 이자율 선택을 1번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을 했습니다. 1번 당좌대출 이자율은 회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선택해서 신고하면 3년 동안 연속해서 계속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선택했고요. 적수 계산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면 2번 차입금 탭이나 3번 그러니까 인정이자 관련되는 2번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은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등록을 안 하시고 3번 탭, 4번 탭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보시면 CF8 선택사업연도 있죠. CF8 선택사업연도는 우리 자료에 보시면 368페이지에 4번의 직전 사업연도부터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지금이 2020년도니까 직전 2019년도에 이미 신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년도부터 적용했으면 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19년, 20년, 21년도까지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급금 입력 쪽에서 36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자와 성명, 그 다음에 구분이 있죠. 구분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구분을 보면 0번이 법정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약정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0번 또는 1번은 법정 대출 이자율, 그 다음에 2번은 약정에 의한 6.9%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보통은 당좌대출 이자율은 4.6%인데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 니은 369페이지 3번의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약정 6.9%로 계산하는 것은 16년 3월 7일 이전에 발생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해서는 6.9%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4.9%이기 때문에 6.9%로 계속 약정이 되어 있다면 6.9%로 계속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번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탭에서 이자율 계산된 금액을 우리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70페이지에 있는 사례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를 또 변경을 하겠습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당좌 대출 이자율이 혼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법인 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쪽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이자율 선택에서 보시면 자,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3번은 뭡니까?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고요. 4번은 대여 기간이 5년인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번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 교재 370페이지에 보시면 그 고시 이자율은 4.6%다라고 돼 있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 시 5년 초과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초과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적용하시면 되는데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5년 기간이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박주주 같은 경우에 5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장기 대여금 2013년 5월 5일부터 차입이 되어 있죠. 그죠?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죠.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 선택을 4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4번을 선택을 하시고 구분해서 가중평균 법정이자 약정에 의한 이자에서 1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9%로 약정이 되어 있으면 6.9%로 가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번을 선택하시면 당좌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박주주에 대한 것만 당좌대출 이자율로 나머지는 가중평균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 입력하는 거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인정이자 갑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중평균에 대한 부분과 그러니까 박주주에 대한 당좌대출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이 자동으로 구분돼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F8 선택사업연도 이 부분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이자율 적용 방식마다 적용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